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코브리 TV 오늘도 낚시를 왔습니다. 네, 저희 이번 낚시는 2021년 첫 낚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날짜로는 그렇죠. 음력으로 네, 첫 낚시. 네. 일단은 저희가 뭐 달력상으로는 저희가 뭐 1월 말에 그렇죠. 한번 왔지 않습니까? 네. 구정 전에. 구정 전에. 하지만 저희는 다 구정을 세기 때문에 네. 자, 그 구정 전에 이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낚시를 한번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그 21년도에는 좀 새로운 낚시터를 소개드리기로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어촌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너무 춥죠? 이거는 회장님의 픽이지. 예, 아니 영하 8도에 어떻게 저기 난로도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시면 어촌 아니면 안 간다. 전 추운 게 너무 싫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오전까지도 영하 5도를 그렇죠. 해서 얼음도 얼어있고 너무 춥기 때문에 어촌은 이게 이제 딱 사방이 비닐로 바람막이가 돼 있고 난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촌을 오게 됐습니다. 뭐 겨울에 낚시하니까 또 뭐 연말에 저희가 꽝을 쳤기 때문에 신년에 서력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꽝 쳤다고 네. 말씀하시기는 조금. 아 그렇죠. 왜냐하면 입질이 왔는데 못 잡았으니까. 예. 제가 걸었는데. 그렇지. 아, 실력이 없어서 그걸 놓친 거지. 그걸 왜 아니다, 놓쳤냐 아니다. 그걸. 아니 제가 칠 아이. 때가 아니니까 저는 집중하지 않고 있었는데. 에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낚시보다는 좀 이렇게 그 동호인 쪽 목적, 화합 이런 거. 네.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술 먹고 고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저희 캠핑 분위기를 그렇죠. 감성 네, 감성 감성. 낚시로 갔기 때문에 뭐 낚시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저번- 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저번 편에 캠핑 은하를 줬다고. 아유 다녀왔죠. 네. 아, 다녀왔죠. 아, 잘 봤습니다. 캠핑. 캠핑, 감성 캠핑. 아. 예. 자, 그럼 다시 어촌 낚시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저희가 요번에 탄 자대는 2번 자대입니다. 2번 자대. 저희가 항상 어촌에 올 때마다 10번, 11번. 네, 그쵸. 두 개만 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좀 게을러서 차 대고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항상 10번, 11번을 탔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들어온 이유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실이요? 어촌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이게 1번부터 5번까지는 좀 방이 크더라고요. 방가로가 좀 넓습니다. 다들.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네. 크네요. 확실히 네, 차이가 다들. 나더라고. 그래서 6번부터 12번까지 저희가 항상 10번, 11번 탈 때는 그렇죠. 전면을 바라보고 3명이 낚싯대를 못 피지 않았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2명이 낚싯대를 피고 1명은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폈었는데 1번부터 5번까지 1번도 전면을 보고 피지는 못합니다. 아. 네, 세 방향으로 열려 있어서 펴야 되는데 2번부터 5번까지는 전면에서 3명이 필 수 있는 그 정도 넓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 또 하나는 1번부터 그 12번까지 이렇게 쫙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1번 수심이 4m권에서 5m권까지 오, 되게 상당히 많이 깊다라고 깊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에서부터 12번까지 가는 갈수록 조금씩 얕아지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오. 저희가 탔던 10번, 11번 자대는 수심이 한 3m권 되지 않았습니까? 3m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탄 데는 4m권에서 5m권, 2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4m, 5m권에서 이렇게 싹 내려가면서 이제 11번, 12번 고기는 3m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자대부터 5번 자대까지가 저항이 좋은 거군요. 겨울에는 겨울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수심이 깊기 수심이 때문에. 깊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신년에 야심차게 그 수심 깊은 2번으로 타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촌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 2, 3, 4, 5번 중에 없으면 안 간다. 그거 이제 회장입니다. 좀 솔직히 제가 좀 명절에 이제 이 친구들은 고향도 가고 이제 명절을 가족과 함께 아니, 고향 못 갔죠. 5인 30바꾼 아, 그게 중이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저도 물론 그것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고 답답해서 집에서 30분 거리기 때문에 잠깐 와봤는데 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사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서 겨울에는 1번에서 5번 자들과 수심이 깊기 때문에 좀 조항이 괜찮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1번을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1번은 예약이 돼 있어서 자, 2번으로 저희가 타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그 2020년도에 그 조도님하고 그렇죠. 평택 계양 낚시터를 가갖고 그러니까 그
입문자, 낚시 입문자들이 낚싯대를 딱 처음 샀을 때 아, 그죠. 그때 이제 줄이나 뭐 이런 거 네. 채비 하는 그거 편을 만들었습니다. 아, 제가 그때 못 갔죠. 네, 조동님 네. 때문에 그 편을 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또 조회수가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채비법, 네. 채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2020년도에는 떡밥 대결로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괜찮은 게 뭐냐면 솔직히 이제 이 셋 중에는 그래도 제가 제일 가장 경력자인 그렇죠, 걸 그렇죠. 인정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서희사님 같은 경우도 낚시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이라면 아쿠아 아쿠아가 인정돼 있는 네. 떡밥입니다. 인증이 돼 있는 떡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에코 스페셜도 낚시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분이라면 에코 스페셜 인증이 되는 떡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만 이제 좀 새로운 떡밥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21년도에도 아쿠아로 가신다고 하셨죠. 아, 저는 아쿠아랑 네. 또 저기 뭐냐 옥수수. 그리고 여기는 또 에코를 또 가신다고 했고 네. 저는 계속해서 실험 삼아서 이 회사 저 회사 거를 계속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저희가 2020년 떡밥 대결만 했었는데 그렇죠. 틀린 게 또 하나 있었더라고요. 저는 채비법이 틀렸죠. 네, 채비도 틀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채비에 대한 게 어떻게 틀린지도 말씀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희사님은 스위벨 채비를 네, 저는 스위벨 채비를 좀 많이 항상 전공을 스위벨 했는데, 네. 채비를 쓰시고 그 그 다음에 그 조도님은 쇼테 채비라고 쇼테 채비. 네, 쇼테 채비라고 이제 제가 채비를 해준 거죠.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채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뭐든지 튜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막 튜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튜닝의 마지막은 순정이다. 순정이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저도 20년 넘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 채비 저 채비 다 써봐도 결국은 원봉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는 원봉돌 채비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뭐 향붕어라든지 네. 뭐 중국붕어, 수입붕어탕, 그러니까 양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덕처럼 이렇게 그 손마탕, 손맛도. 그다음에 뭐 물살 없는 그런 작은 양어장 같은 데선 저도 쇼테 채비를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토종붕어터를 다닐 때는 저는 원봉돌 채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채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낚시를 다니면서 네. 조도님도 그 찌올림을 봤는데 서희사님은 말뚝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있죠. 네, 꼴찌도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조도님이 찌를 쫙쫙 올리는데도 찌를 안 올리고 말뚝이야. 그렇죠. 그 비결을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요거를 좀 제가 수입의 채비는 좀 작년부터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일단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모든 채비는 본인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이 내 채비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아, 이 채비를 써볼까? 저 채비를 써볼까? 이런 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도 원목도 근데, 편하죠. 네. 근데 뭐든지 내 채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밀고 나가시면 언젠가는 잡힙니다. 네, 그건 뭐 서희사 항상 말뚝이지만 그래도 찌올리면 가끔가다 쭉쭉 그래서 찌올림이 시원하게. 올라오면 또 시원하게. 시원하게. 네, 그러니까 올라오고. 찌올림이 올라오면 시원하게 올라오는 그 비결도 제가 이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 저희 세 명이 셀카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앵글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희사님이 자 카메라 감독님이 돼주시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요 채비에 대한 설명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앉아 계시죠. 아, 예. 아유. 앉아 계시죠. 성급했네요, 제가.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저 같은 경우는 전투 낚시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서희사님은 아, 저도 오늘 전투 낚시를 조금 해볼. 아, 진짜로? 예정을 했습니다. 벌써 참만자인데. 집어 힘 보여주나요? 아 알겠습니다. 형, 뭐, 저기 회장님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 세팅하실 때 저기 집어를 조동님이 혼자- 조동님 저한테 동빈아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걸로 집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도 여전히 그러면 조도님은 또 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고기 먹고 술 한잔 내고 잔다고 이제 네, 그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저희도 뭐 이렇게 낚시를 너무 열중해서 집중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신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손맛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자대에서 저희가 조항을 한번 올린 모습 보여드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채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카메라를 좀 가까이 갖고 와서 요 채비만 일단 채비에 대해서 앵글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꼬뭉이 TV 화이팅! 왜 안 하십니까?
아 이거 아직 안 끝나고 이거 체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체비 설명을 잠시 후에 한다고 아, 체비 그랬습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화이팅 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 예. 예. 꼬미 TV 파이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 채비인 원봉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봉돌 찌맞춤을 하면 이 원봉돌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바늘이 이렇게 있는 이 채비가 가장, 이게 이제 낚시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근데 여기서 사각지대는 여기서 이 정도, 요 사이가 이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요거를 그냥 2cm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2cm까지는 움직임이 없다가 2cm에서 조금 더 움직이면 찌가 이제 이 부르기에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붕어의 특성상 빨아들였다 뱉었다 빨아들였다 뱉었다 계속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먹이를 이제 습득을 하기 때문에 이 빨아들였다 뱉었다 하는 과정에 이 봉돌의 이물감을 딱 느끼는 순간 뱉어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낚시인들이 이 봉돌에 이 이물감을 최소화시켜서 붕어가 먹이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된 이 채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봉돌이 이게 이제 100의 이물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이 스위벨 채비는 80, 그러니까 80에서 90이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에서 10%에서 20%를 여기로 분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00%의 이물감을 느끼지 말고 10%에서 20%만의 이물감으로 좀 더 쉽게 흡입할 수 있게 만든 채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채비도 원봉돌처럼 잘 맞추려면 자,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2cm까지의 사각지대가 있고 그 이상의 그 높이의 입질이 있을 때는 이제 쥐가 쫙 올라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물감도 원봉돌처럼 100% 느끼는 게 아니라 10%만 느끼기 때문에 이물감 없이 고기가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자, 서희사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게 이렇게 탁 서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이 채비가 저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예민하고 좋은 채비입니다. 특히 양어장, 뭐 수입붕어 낚시에서는 가장 좋은 채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지감독님이 이 스위벨 채비로 그 수입붕어 양어장에서 한두 시간 만에 막 몇십 마리씩 잡거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이게 이렇게 탁 찌가 잘 맞춰졌다라는 전제 조건이죠. 근데 서희사가 항상 성어 낚시터나 그 신원 낚시터 가면 그 조도님보다도 입질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자연지 비슷하게 큰 저수지이기 때문에 유속이 있다라는 거죠. 유속이 있으니까 흐름을 멈추기 위해서 뭐 이게 고리봉돌 하나를 넣는다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게 대부분 유속 있는 곳에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찌를 무겁게 살짝 해야 되니까 그 순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기가 입질을 하면 2배, 4cm까지도 없는 거죠. 이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이만큼 길어지는 거죠. 이만큼 길어지니까 4cm만큼의 이게 움직임이 있어도 찌는 말뚝인 거죠. 근데 한 번 올리면 시원하게 올리는 건 뭐냐? 4cm 이상 올렸을 때 이제 이 원봉돌에서 채비가 이제 느껴지면서 쭉 올라오는 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벨 채비는 물살이 없는 정말 양어장, 진짜 그 초정밀 찌 맞춤을 한다면 기가 막힌 그 저희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이런 자연지에서 유속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흐르는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안 흐르게 하려면 이렇게 되니까 사각지대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쇼트 채비거든요. 자, 쇼트 채비는 똑같습니다. 네. 여기 봉돌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렇게 쓰는, 그래서 사각지대는 2cm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유속이 있거나 뭐가 있어서 조금 무겁게 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스위벨 같은 경우는 이걸 빨았을 때 사각지대가 2배가 생기는데, 이거는 관절이 있지 않습니까? 관절이 있기 때문에 살짝 무겁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 관절이 올라가기 때문에 찌를 들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쇼대 채비를 쓰는 조도님이 입질이 와도, 예,
서희사님은 말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활성도가 좋을 때 크게 움직이는 붕어들이 물었을 땐 찌는 시원시원하게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입질을 4번, 5번 받고 이랬을 때도 말뚝이고, 근데 한 번 오면 또 찌는 시원하게 올려주고,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찌가 살짝 무거워서 이런 상태가 물속에서 되지 않았나,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회사님이 수입의 채비를 계속 고집을 하신다면 그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딸깍채비, 이 딸깍채비라는 게 뭐냐면 찌가 한번 딱 섰다가 다시 가라앉는 그 채비인데, 그것도 어떤 적이냐면 정교하게 찌를 맞추면 딸깍채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늘이 먼저 딱 닿습니다. 바늘 무게도 감지를 하는 거죠. 바늘이 딱 닿습니다. 그럼 바늘이 딱 닿는 순간 찌가 딱 한번 쓰는 거죠. 찌가 한번 딱 섰다가 그 다음에 요 밑에 봉돌이 가라앉는 요 시점에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탁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딸깍 시스템을 한다라고 하면 스위벨 칩이 정말 좋은 칩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정밀하게 맞히지 못한 경우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 사각지대가 폭이 넓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찌 맞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스위벨 칩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찌 맞춤을 정교하게 이렇게 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쇼테 칩이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는 또 편한 게 뭐냐면 그 자연지 신혼이나 어천이나 이렇게 유속이 있는 데에서는 이렇게 밑에가 가볍게 되면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만 이렇게 바꿔 끼면 됩니다. 요걸 바꿔 끼면 원축 80%짜리 무게추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흐림을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보들도 이거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찌를 잘 못 맞춰갖고 무겁게 찌를 맞춘 겁니다. 청봉하고 들어가게 찌를 맞춘 겁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딱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도 어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80%의 이 유동, 이 80%의 이 추가 유동이 되기 때문에 무거워서 이게 이렇게 바닥에 잠기더라도 붕어가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찌를 빨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숏대 채비를 했을 때 빠는 입질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가벼워서 빠는 게 아니라 무겁게 맞췄기 때문에 입질을 하면 이렇게 빨고 들어가는 입질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이 이거를 써서 찌를 잘못 맞춰서 무겁게 맞히더라도 어시는 오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괜찮은 채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어장에서 이렇게 쓰다가 또 자연지 같은 데 오면은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괜찮은 채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제가 협찬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 돈 내돈내산 제가 하면서 낚시를 다녀보니 이게 가장 저한테는 맞는 채비가 아닌가. 하지만 이런 자연지에서는 아직까지 저는 원봉돌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원봉돌도 제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겁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물감을 딱 느끼는 순간 뱉어버리는. 하지만 이제 낚시를 많이 다니고 나이가 드니까 기다리는 낚시가 어느 정도 좋다 보니까 이제 원봉돌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고 원봉돌도 이 스위벨과 이 숏대채비처럼 이 이물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원봉돌 쓰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쓰냐면 목줄을 길게 씁니다. 목줄을 길게 쓰면 목줄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게 쓰면 그만큼 사각지대는 커지겠죠. 하지만 여기서 갖고 노는 그 동안은 이물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위벨 채비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갖고 놀더라도 요 10%의 이물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원봉돌은 목줄을 길게 하면 단 1%의, 그러니까 바늘 무게는 뺐다라고 했을 때 단 1%의 이물감도 없이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삼켰을 때 올리면 찌를 묵직하게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지 사자붕어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 옥수수 껴놓고 기다리며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목줄을 길게, 그 다음에 원봉돌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원봉돌에 목줄을 길게 쓰는 편입니다. 이제는 좀 나이가 있어서 기다리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조도님이 상덕의 남자 하면서 상덕만 가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채비가 잘 이렇게 맞아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손마터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서의사가 입질도 못 받고 그냥 말뚝으로, 손마터에서 말뚝으로 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찌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손마터에서는 붕어들이 예민하게 이제 입질을 하는데, 이렇게 사각이 커지는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손마터에서조차도 말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저희가 상덕 손마터를 가면 서의사님이 항상 꼴찌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 스위벨 채비를 잘못 맞췄다. 그러니까 예민하게 맞추지 못해서 이 사각지대가 컸기 때문에 조도님이 날아다닐 동안에 아무런 입질을 못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원봉돌을 썼기 때문에 그 입질이 올라오긴 올라와도 제대로 이제 그 후킹, 그 입질이 이제 딱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물감을 느끼면서 빨리 뱉어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의사님 이해가 가십니까? 자, 어떻게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 반문. 반문. 그건 아닌데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데는 네. 아니지만 네. 이게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들고 찌가 잘못 맞춰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상덕이나 이런 손마터에서는 이렇게 찌가 잘못 맞춰져 있으면 아무런 입질 받기가 힘들다. 아무런 입질을 못 받는 거지. 근데 제가 또 여기서 게으른 낚시를 한 게, 제가 배우고 공부했던 거는 이렇게 예민한 양어장 낚시나 아니면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있는 데서는 여기 지금 스위벨 위에 봉돌 80%하고 20%가 있지 않습니까? 요 길이를 이제 짧게 해줘라. 그치, 사각에 사각에 이게 있으니까 유속이 있거나 아니면 예민한 낚시를 할 때는 이제 맞습니다. 저 스위벨 80%와 20% 사이를 이렇게 좀 짧게 가져라.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게을렀죠. 제가 게을러서 사각이 커졌다라는 건 인정하죠? 요거 한번 잘랐다 웃게 귀찮아서 다시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귀찮아서 제가 이걸 안 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원리는 네, 인정하시죠? 그래서 못 잡았다는 거 네, 인정하시죠? 네. 그리고 또 찌 맞춤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스위벨 채비는 이제 작년에 처음 이제 사용을 해본 거니까 이제 정확하게 찌 맞춤을 이제 아직 원리를 잘 모르는 거죠. 원리는 알지만 이 스위벨 채비의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던 거고요. 좀 그 서희사님 찌는 제가 봐도 이렇게 좀 살짝 무거운 감이 있어요. 살짝 무거운 감이 있어요. 스위벨을 쓰려면 딸깍을 써야 되는데 그것 또한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만 깎아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예 대충 맞았어. 던져놓으니까. 제가 배웠을 때 고수님들이 제가 회장님한테 이제 낚시를 배웠는데, 무겁건 가볍건 잡힐 사람한테 잡힌다.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맞습니다. 제가 이거 믿음을 갖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채비별로 떡밥을 이제 그대로 가니까 그렇죠. 이제 채비별로 정말 각자 연구를 더 많이 해서 해야죠. 누가 더 많이 잡나, 누가 더 그렇죠. 입질 잘 받나, 떡밥과 채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스위벨하고 이제 쇼대니까 저는 원봉돌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 비교 영상을 그렇죠. 그것도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 채비나 떡밥을 한다고 해도 정확한 지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는 칸수가 틀리고, 그렇죠. 또 저기 두께가 틀리고, 카본 쓰냐 뭐냐 틀리고, 또 찌의 그 무력이 틀리고, 정말 이 세 개의 채비를 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실험을 하려면 같은 칸수의 낚싯대와 그렇죠. 같은 호수의 낚싯줄과 그 다음에 같은 호수의 찌, 그렇죠. 그 찌를 가지고 손마터에서 셋이서 하나씩 갖고 그렇게 하는 대결이 그나마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죠. 같은 칸수와 같은 그쵸? 줄과 같은 이제 그뭐 그러면 저희가 똑같은 이제 조건으로 딱 해서 하는데 찌를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찌를 똑같이 셋이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럼 뭐 비싼 찌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실험용의 그렇죠. 찌를 이렇게 그거를 가서 상속해서 사서 하는 것도 정말 괜찮은 저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막 해보고 싶은 욕심이 그러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쇼대나 이 스위벨은
찌만 정말 정교하게 맞추면 기가 막힌 채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도님한테 이 쇼트 채비를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금도 그렇게 낚시를 오래 다녔지만 가장 찌 맞추기 힘든 게 원봉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말 정밀하게 한다고 칼질 한번 싹 했는데 찌가 두 마디가 훅 올라오고 맞죠? 야 이거 조금 가벼운 것 같은데 그래갖고 좀 이렇게 하면 또 훅 내려가고 그 정말 저는 이 원봉돌 맞추기가 저는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힘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봉돌을 처음 배웠는데 근데 깎고 실패하고 이러니까 이게 또 사람 또 게을러지는. 그렇죠. 또 영상을 보다 보니 나 요거는 편하지. 이렇게 뭐 세링 하나 추가하면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조금 무거우면 여기 이거 하나 추가하면 그렇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 낚시를 하다 보니까 요게 참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있었는데 저도 이제 쇼트채비를 문부회장 이제 저기 조도님한테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편납을 감는 시스템이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살짝 아이고 이거 너무 깎았네 해갖고 떠버리면 편납을 요 밑에다 살짝만 붙여주면 맞는 너무 편한 거야. 쇼트치비를 뭐 사용한다고 했지 응. 이게 뭐 어떻게 찌맞춤하는지는 너무 편하고 정교한 찌맞춤이 잘 됩니다. 진짜로. 거기다가 또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혼자 낚시를 갔는데 찌를 맞출 줄 몰라. 그래서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이게 5g짜리 찌를 써야 되는데 내가 7g짜리 아니 그러니까는 4g, 3g짜리 찌를 쓴 거야. 네. 그럼 찌가 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푹 잠길 거 아닙니까? 네. 근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어신을 받을 수 있다. 네. 왜냐면 많은 입질을 받을 수 있죠. 내림의 역할이 이게 또 있거든. 유동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푹 갈아져서 털컥 이렇게 해도 고기가 입질을 하면 찌가 빨려 내려가는 입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동님께서 이 원봉돌 채비를 한번 또 깎아보고 그렇죠. 실패도 해보고 아이씨 이렇게 뭐 네.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근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배울 때 저희가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가장 기본기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뭐 탁구를 한다고 해도 네. 넘기는 것부터 배우고 그렇죠. 서브부터 배우고 하지 탁구채 잡자마자 야 스매싱 해봐 그러고 스매싱을 가르치진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낚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낚시를 입문하면 원봉돌을 깎아가면서 이 원리를 알고 그러면은 이 원리를 암과 동시에 고기가 이물질을 100%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할까? 그렇죠. 이런 연구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스위벨 채비가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럼 스위벨 채비를 제대로 못 맞췄을 때는 사각이 더 심해지는데 어떡하지 라면서 사슬 채비, 편대 채비, 그렇죠. 뭐 휴대 채비, 봉추 채비, 관절 채비, 뭐 이런 채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의 원리를 알아야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원봉돌과 이 낚시 그 붕어의 먹이 습성을 알기 때문에 이 쇼대 채비를 그냥 귀찮아서 무겁게 던져도 입질을 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진짜 해봤습니다. 항덕에서 무겁게 550돌을 껴놓고 그러니까는 찌는 350돌에 맞는 찌를 껴놓고 내림처럼 그냥 해놓는 거죠 바닥에. 근데 진짜 빠른 입질로 나옵니다. 빠른 입질이 옵니다. 언제 보셨습니까? 네, 쭉 했습니다. 혼자 네, 혼자 했습니다. 심심할 때 가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푹 하고 잠기니까 그냥 이렇게 빨 때 이렇게 슉 빨립니다. 그 빠는 입질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원리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서이사님은 원리를 터득한 후에 수입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게을렀다. 근데 원리는 알지만 게을렀던 거잖아. 게을렀다. 우리 또 조도님은 왜 조도가 될 수밖에 없냐면 원리도 모르고 그냥 떡밥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제가 회장님한테 배울 때는 회장님이 어떤 날 뭐 바다 낚시를 하건 이제 민물 낚시를 하건 딱야 봉빈아 서희사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바로 줄 잘라버렸어. 네가 해봐. 그래야 되는 거. 근데 너무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추구하는 낚시요. 제가 볼 거절하는 낚시. 때는 회장님이 저한테 낚시를 가르쳐줬더니 회장님이 그나마 조금 이제 젊었어가지고 그렇지 좀 혈기 왕성할 때고 제가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이게 잘 같이 배우고 근데 이제는 강하게 키운 거지. 이제는 그게 이제 귀찮아지죠. 이제는 이제는 힘듭니다. 이거 안 돼 그러면 이거 하기가 싫으면 이제 게을러지셨군요. 게으른 게 아니라 아니
탁구 선수가 탁구 선수가 상대편 강한 사람 나온다고 대타 타치하고 딴 사람한테 탁구 하러 갑니까? 아니 모르는 아니지 가르칠 수 않습니까? 있는데. 아니 가르쳐는 주죠. 가르쳐는 항상 저 안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가르쳐는 주죠. 하지만 원리를 알아야 저도 가르쳐 줄 맛이 나는 거죠. 원리도 모르고 근데 또 배우려고도 안 해. 그냥 해주세요. 야 형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럼요.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초보분들은 그래서 항상 고수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분명히 2021년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21년도부터는 없습니다. 저는. 네. 알아서 하라. 가르쳐는 주되 아. 제가 채비를 해주는 아. 건 절대 없습니다. 네. 바늘은 요즘 잘 못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또 바늘은 잘 먹죠. 바늘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늘은 이제 제가 바늘. 자, 여러 사람들이 바늘이 예민할 때 뭐 큰 거를 해야 넣었다가 뺄 때 나오면서 걸리기 때문에 큰 게 좋다. 반대죠. 또는 작은 게 이게 들어가기가 좋아서 한다. 저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것도 상황에 따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좋을 땐 붕어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빱니다. 근데 그게 작은 바늘이 있을 때는 그냥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입이 이만한데 작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늘이 크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이게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진짜 이제 물이 차갑고 조항이 안 좋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 정말 예민할 때는 아예 빨아들일 때 바늘이 커버리면 입에서 걸려서 뱉어버린다면 입을 요만큼만 번 상태에서 바늘이 이만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들어가지 조차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는 정말 예민한 낚시를 하고 예민한 입질이 있을 때는 바늘을 작은 걸 써야 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거면 한 몇 호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호수는 바늘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작은 바늘을 이제 쓰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작은 바늘. 네, 근데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는 활성도가 정말 좋을 때, 활성도가 정말 좋고 쭉쭉 올리고 여름 이럴 때 바늘 작은 걸 쓰면 허침질이 많아지더라고요. 허침질이 많아지고 찌는 쫙쫙 올리고 막 입질은 막 오고 활성도 기가 막히는데 바늘 작가만 거 쓰면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하지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꼬붕이 TV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채비건 어떠한 뭐 장비건 간에 나한테 맞는 장비가 가장 최고고 나한테 맞는 채비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서의사가 100만 원짜리 낚싯대를 쓴다고 해도 제가 그 낚싯대를 딱 잡았을 때 아우 나 이걸로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저한테는 100만 원짜리 낚싯대가 아닌 거죠.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경험에 관한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은 그렇죠. 아니고 저희는 전문 지식이 개인적인 아니라 견해죠, 뭐. 경험입니다. 경험이고 그다음에 그냥 개인 지극히 저희 개인적인 네, 맞습니다. 이런 견해죠. 개인적인 저는 2011년에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은 조던님이 제발 입질 올 때 딴짓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보고 이렇게 네. 가시고 아직 멀었습니다. 그것만 안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중간에서 딱 느끼는 건 뭐냐면 서희사님이랑 낚시를 둘이 같이 오게 되면 저희는 배가 고파도 일단 세팅을 하고 바로 그렇죠. 세팅을 해야 돼. 근데 우리 부회장은 배가 고프면 일단 세팅이고 나발이고 먹지 않으면 화냅니다. 저한테도 화냅니다. 밥 언제 먹냐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체가 벌써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 주를 한번 예를 드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번 주는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식사를 먼저 하셨죠. 그렇죠. 오자마자 그러면 저는 오자마자 나 여기다 피면 돼? 이렇게 하고 바로 세팅하고 세팅 딱 하고 찌 맞추고 그러고서 조던님이 오셨는데 밥 먹을 거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세팅했지. 밥에 커피에 이거에 할 거 다 하더니 그때 낚싯대 피더라고요. 낚시는 항상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해주 버릇해서 그럽니다. 자기가 직접 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걸 알면 그렇게 못하는데 거저 먹었기 때문에 항상 그냥 낚싯대만 피면 되니까. 맞습니다. 조님이 자연질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가로 말고 정말 진짜 노지. 그런 데를 한번 혼자 가보셔서 이제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네. 혼자 가는 게 오늘은 저희 둘이 전투낚시에서 신년에 한번 멋진 붕어를 한번 올렸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조도님이 또
놀리는 맛에 또 멋진 통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놀리는 맛에 네. 또 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새로운 글루텐을 또 아, 하신다고. 네. 치사하게 반칙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뭐 이번에 붕어 잡는 거에 성공을 하면 레시피는 내일 공개를 해드리고 네. 어쨌든 아무리 좋은 레시피 지금 공개해봐야 꽝이면 말짱 도는 건 그죠. 아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의 레시피를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뭐 어설프게 설명은 해드렸지만 일단은 뭐 어설프지만 그 원리만 터득을 하신다면 뭐 쉬운 낚시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채에 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원리만 터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조트 낚시를 시작하고 내일 저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파이팅! 구독, 좋아요 눌러주이소.